이런 문헌이 발표됐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고무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크릴 오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문헌 중에 주목할 만한 문헌이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 드릴 겸 겸사겸사 이 편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릴 오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2편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의 리플이었어요. 팩트가 맞는지 여쭤보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1편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는 모두 팩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좀 더 직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은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이고, 자, 오른쪽은 크릴오일 제품입니다. 왼쪽 식품의 유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박혀있죠. 그리고 오른쪽 식품의 유형은 어유라고 박혀 있습니다. 자, 원료에도 이제 정제 어유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쪽은 크릴 오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기능성이 결국 중요한 건데, 기능 정보를 보시면 EPA, DHA 함유 유지로서 이런 세 가지 기능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과 혈중, 중성지질 혈행 개선, 건조한 눈 개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보시면은 이런 오메가3는 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성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0.9g 이상을 담고 있으면 세 가지 기능성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크릴 오일에는 어디를 봐도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니까요. 자, 왜 크릴 오일도 EPA, DHA를 담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 제조 기준을 보시면은 원재료에 식용 가능한 어류, 조류, 이건 이제 미역 같은 해조류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범 이렇게까지만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식품의 유형을 어유라고 한 걸로 보면은 왠지 이 어류에 그냥 크릴 새우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드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크릴 새우 원료는 오메가3 원료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크릴 오일이 오메가3로 인정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긍정적인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면서 크릴 오일이 만능 오메가3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찬물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5월 30일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문헌이에요. 지금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1년 동안 크릴 오일을 먹었어요. 누구한테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뭘 봤습니까? 코그니티브, 인지 기능이 어떻게 이제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267명이 실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인덱스가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몸속에 오메가3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대상이었다는 말이고요. 크릴 오일로서 EPA, DHA를 400mg 먹은 그룹과 800mg 그룹, 그리고 미약 그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No significant effect. 주목할 만한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없었다. 뉴로코그니티브 테스트에서,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그리고 자, 이게 오메가3 인덱스거든요. 오메가3 인덱스와 뉴로코그니티브 테스트 사이에 상관관계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EPA, DHA를 먹었으니까 오메가3 인덱스는 당연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인지기능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지기능 중에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 좀 갈리기는 해요. 어떤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이나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메가3 품질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명확한 물질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스코르빈산은 그렇게 원료마다 품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뭐 비타민C 관련 연구에서 어디에 효과가 있다더라 혹은 없다더라 하면은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은 비려서 못 먹고 어떤 제품은 깨끗하고 목 넘김이 좋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산패 관리, 품질 관리의 차이점이 제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마치 유산균처럼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연구 결과가 갈리는 것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릴 오일은 아직 뭐 연구 결과가 갈린다 어쩐다 할 만큼 연구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특히 인지기능 쪽으로는 더더욱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헌이 발표됐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고무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조금 더 냉철하게 앞으로 크릴 오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결국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피셜하게 기능성이나 효과 같은 거를 인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릴 오일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냉철한 시각도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에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크릴 오일을 인정을 하고 그 기능성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연구 결과가 쌓여서 크릴 오일이 정말 좋은 원료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성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상 크릴 오일 2편으로 다시 찾아온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